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제가 받은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67세 박영숙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2번씩 먹고 있는데도 왜 자꾸만 기운이 없어질까요? 예전엔 시장 한 바퀴 도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엔 반도 못 돌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져서 집에 와야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만 기운이 없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 답답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근육 건강을 위해 해왔던 방법들이 절반만 맞다는 거예요. 네, 절반만 맞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헬스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매년 1%씩이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30대 시절 근육량의 7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30대의 근육량이 40kg이었던 분이라면 60대에는 28kg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려 12kg의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중앙건강병원 정형외과 김민호 교수팀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근육량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좋은 씨앗을 딱딱한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먼저 기름지게 만들어야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 몸도 먼저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3세 이정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는데도 계속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주간만 실천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으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밥상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근육을 되살리는 해답은 값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 근육과 건강을 되살리는 3가지 밥상 보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밥상 보물은 바로 단백질, 칼슘, 아연이 동시에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근육 생성에는 이 3가지 영양소가 모두 필요해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고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도와주며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와 철근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영양소를 동시에 풍부하게 함유한 식재료가 바로 멸치입니다. 특히 볶은 멸치 한 줌, 약 20g에는 단백질 14g, 칼슘 500mg, 아연 2mg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 한 잔보다 칼슘이 2배 많고 쇠고기 100g과 비슷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 건강센터에서 만난 79세 최광수 씨는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참 서 있어야 했는데 요즘엔 바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보물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완전 단백질 6g이 들어있는데 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근육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68세 김순덕 씨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요즘엔 저녁까지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밥상 보물은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재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소화가 어려우면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으깨고 끓여서 응고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있어요.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2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닭가슴살 100g과 비슷한 양이에요.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 동산의료원 내분비내과 박정수 과장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두부 반 모씩 섭취하게 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3%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하체 근력 강화에 두부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로 75세 한영희 씨는 매일 저녁 두부조림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도 벽을 짚지 않아도 되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보물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근육 회복을 촉진시켜요. 생선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보다 소화가 쉽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생선을 드실 때는 가급적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세요. 구우면 단백질이 딱딱해져서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조림이나 찜으로 요리하면 생선살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부담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71세 정병호 씨는 매주 3번씩 고등어 조림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혈압약을 먹어도 140 넘게 나왔는데 요즘엔 130 정도로 안정됐어요.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고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밥상 보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막는데 항산화 성분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과 시력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보다 20배 강해요. 매일 블루베리 한 줌, 약 100g을 드시면 혈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메디컬센터 심장내과 이준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블루베리 200g씩 섭취하게 한 결과 혈관 탄력도가 평균 15% 향상됐다고 합니다. 혈관이 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근육에도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거죠. 실제로 69세 조미숙 씨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기 시작한 후 시력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신문을 읽을 때 돋보기를 써야 했는데 요즘엔 맨눈으로도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눈이 피로하지 않아서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항산화 보물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시력 저하를 막아줘요. 그리고 시금치의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데치면 옥살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74세 김태순 씨는 매일 점심에 시금치나물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요즘엔 산책을 1시간씩 해도 끄떡없어요. 혈색도 좋아져서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밥상 보물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배분해서 먹어야 해요.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멸치볶음 1접시, 여기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달걀의 완전 단백질과 멸치의 칼슘,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생선조림을 주요리로 하시고 시금치나물을 반찬으로 드세요. 소화 잘 되는 단백질과 철분, 항산화 성분이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거예요. 저녁에는 가벼운 생선구이나 두부전을 드시고 멸치멸국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녁엔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런 식단을 2주간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5일 차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위장 부담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일상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66세 박정희 씨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누워있곤 했는데 요즘엔 오히려 활기가 생겨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라고 하셨어요. 10일 차에는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예전에는 힘들었던 계단 오르내리기도 수월해집니다. 근육에 힘이 붙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72세 이순옥 씨는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는데 예전엔 2층에서 한 번 쉬어야 했는데 요즘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일 차, 즉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좋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70세 최영수 씨는 예전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요즘엔 저녁까지도 정정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부인이 놀랄 정도로 달라졌다고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근육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 한국의료원 가정의학과 송민재 과장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을 3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0mmHg 낮아지고 혈당도 평균 15mg/dL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먹는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져요. 먼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이거든요. 간단하게 삶은 달걀 하나나 두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면 밤사이 떨어진 수분을 보충할 수 있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77세 김영호 씨는 이런 세세한 방법들까지 모두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병원에서 근육량을 측정해 봤는데 3개월 전보다 2.5kg이나 늘어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70대 후반에 근육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고기는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기 소화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진 고기나 연한 부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소고기보다는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소화하기 더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우선으로 하시고 고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튀기거나 구운 음식보다는 찜, 조림, 삶은 요리가 소화에 훨씬 좋아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세요. 73세 안정숙 씨는 예전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요즘엔 두부나 생선 위주로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기운도 더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은 달걀말이와 멸치볶음, 블루베리 요거트로 시작하세요. 점심은 두부김치찜과 시금치나물, 저녁은 고등어 조림과 미역국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화요일 아침은 삶은 달걀 2개와 멸치국, 블루베리를 드시고 점심은 생선전과 시금치 된장국, 저녁은 순두부찌개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보물을 골고루 배치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단백질, 칼슘,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 잘 되는 형태로 드시며 항산화 성분도 빠뜨리지 말고 챙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식사 전후로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식사 30분 전에 10분 정도 산책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소화가 더 잘 되고 식사 1시간 후에 20분 정도 산책하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75세 정창호 씨는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한 결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당뇨약을 5년 동안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져요. 실제로 노인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70세 이상 노인들이 근육량이 적은 노인들보다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질환에 걸릴 확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발생률도 30% 낮았어요. 그래서 근육 건강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78세 홍순자 씨는 예전엔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근육 운동과 올바른 식단을 시작한 후로는 2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병원비도 많이 줄었고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특히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내장지방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지방입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해요. 근육 1kg이 늘어나면 하루에 약 50칼로리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근육 2kg만 늘려도 하루에 100칼로리씩 더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76세 장동수 씨는 근육량을 늘린 후 체중이 5kg 줄었다고 하셨어요. 운동을 따로 더한 것도 아니고 식단만 바꿨는데 배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져서 허리띠를 새로 샀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갑자기 식단을 바꾸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첫 주에는 하루 한 끼씩만 바꿔보시고 둘째 주부터 2끼, 셋째 주부터 3끼 모두 바꾸시는 것을 추천해요. 둘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특히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연스러운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체중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은 오히려 약간 증가할 수 있어요.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의 변화예요. 가능하면 병원이나 헬스장에서 체성분을 측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근육은 잠들어 있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해요. 하루 7, 8시간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어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70세 박명순 씨는 식단 관리와 함께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늘렸더니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더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이미 근육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80대, 90대에도 근육량을 늘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20대처럼 빨리 늘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82세 최병철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정말로 근육량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80대의 근육량이 늘어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근육량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두부 같은 콩류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좋아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칼슘 섭취도 남성보다 더 신경 써주세요.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참깨 등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김영자 씨는 폐경 후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는데 이 식단법을 따라한 후 다시 활력을 되찾았어요.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77세 이병수 씨는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 달 후부터 서서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실천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 80세라고 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올바른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만 있으면 언제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충제에 의존하기 전에 매일 먹는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밥상, 보물 단백질과 칼슘과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 소화 잘 되는 고단백 식재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밥상에 올리기만 해도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은 젊음의 상징이자 활력의 원천입니다. 자신감 있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